이제 회비 목권들의 줄거리는 이렇게 돌아가는데, 먼저 대리인이 이 경우도 이제 갑대리들과 똑같이 현명을 하고 아버지 소유 토지에 대해서 무단으로 매각을 했다. 그러면 첫째로 원칙은 이제 본인이 하등 책임질 이유가 없다. 항상 전제를 딱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도 이제 이 대리인이 대리의사를 가지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대리행위가 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야. 이 토지가 시가 1억짜리인데 얘가 1억 5천만 원에 매매했다. 그러면 이 행위에 대해서 만약에 본인이 책임을 지면은 소유권은 넘겨주겠지만 1억 5천만 원 받을 수 있으니까 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도 간간히 있을 수가 있다는 거야. 따라서 이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대리인이 대리의사도 가지고 있으니까 본인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는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사후에 이 목권들에서 인정해 주는 것, 그걸 추인이라고 그래요. 추인하는 것까지 굳이 막을 필요는 없지 않냐 그 말이요. 대리의사 가지고 있고 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면 본인이 이제 추인한 걸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원래 목권대리는 대리권 없이 했기 때문에 본에 대해서는 계약 자체가 무효예요. 이 계약이 무효니까 본인이 하등 책임질 이유가 없다, 이 이야기인데, 문제는 본인이 이제 나중에 내가 책임지겠다 추인한 걸 하게 되면은 무효였던 이 목권대리가 처음부터 유효였던 것으로 바뀌게 돼요. 이 매매가 이제 유효로 바뀐다 그래요. 처음부터 유효로 바뀌게 돼요. 이 말은 결국 뭘 의미하냐 그러면 본인 쪽에서 일방적으로 내 책임지겠다, 바꿔 말하면 이 계약을 유효로 만들었으니까 여기는 이제 본인이 책임진다는 소리인데, 문제는 이런 거라고 말이요. 지금 계약이 무효였다가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은 요게 유효로 바뀐다고 방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다 그 이야기였는데, 이런 무효를 따라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현재 법률행위가 무효이지만 추인을 하게 되면 이게 유효로 바뀐다 그래서 이런 무효를 바로 뒤에 무효취소도 나오지만 유동적 무효 이렇게 이야기로, 법률행위가 현재 무효이지만 어떤 계기가 주어지만 여기서 추인이란 건 추인이 있게 되면 이게 유효로 바뀐다는 거. 따라서 추인이 있기 전까지의 상태를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표현한다 말이야. 이 반대되는 개념을 절대 무효 또는 확정 무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무효로 딱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 딱 이런 경우는 추인을 못하는 거예요. 왜? 무효로 딱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추인에 의해서 무효였던 것이 유효로 바뀐다는 것은 이 무효가 절대 무효나 확정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다, 이걸 의미하고, 따라서 목권대리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는 대리행위가 절대 무효 또는 확정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다. 그러니까 본인이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바뀐다, 이런 논리요. 따라서 이제 유효로 만들었으니까 본인이 책임다 이야기고, 문제는 이제 본인이 추인하냐 마냐는 것은 본인의 자유예요. 따라 추인하면 계약이 처음부터 유효, 따라서 상대방도 권리취득이 가능하겠지만 추인을 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무효니까 상대방은 권리취득을 못한다는 거. 이거는 결국 뭘 의미하냐 그러면 본인의 추인 여하에 따라서 상대방의 법적 지위가 달라진다는 것. 소유자가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니까 이거는 결국 추인 여하에 따라서 상대방의 법적 지위가 달라지니까 상대방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요걸 의미를 한다는 거. 따라서 이제 우리 법에서는 이따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겠지만 상대방이 이렇게 불안정한 지위에 놓게 되면 불안정한 지위에 놓게 되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꼭 우리 법에 두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최고권이라고 말이야. 이 최고란 말이 민법 교재 여기저기 널어져 있는데 뜻풀이 그대로 하면, 한자 뜻풀이 하면 알릴 고자는 누구나 알 것이고, 이게 대답을 재촉할 최자예요. 촉구할 최, 재촉할 최. 무엇을 알려달라고 대답을 촉구하는 것을 최고라고 한다는 말이야. 따라서 네 밥만 먹는 집 아니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네가 물어봐라 그 말이야 얘한테. 따라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보내대서 당신 묵군들이 추인할래 안 할래 확답해 달라고 대답을 촉구 이런 거를 최고라 한단 말이야. 따라서 이제 본인의 추인 여하에 따라서 상대방의 법적 지위가 달라지고 따라서 불안정한 추인 누구에 대한 상대방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대방에는 최고권 인정이 된다 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최고권 인정이 되니까 그에 대응해서 2단계 본에게는 추인 거절권이 또 인정이 되는데 그럼 이 추인 거절권은 추인하고 반대로 나 이 묵군들에 책임 안 지겠다 그런 의미 건데 아까 전제를 했어요. 협의의 묵군들에는 본인이 가만히 있더라도 원천적으로 책임 안 지는 거라고. 그런데 얘는 가만히 있더라도 이 묵군들에 책임을 안 지는데 말라고 나 책임지지 않겠다 추인 거절권을 또 인정해 주는가. 그 이유가 이제 시험에서 중요하다 건데 추인 거절 안 하더라도 입봉하고 가만히 있더라도 원천적으로 이 행위에 대해서 얘는 책임 안 지는데 말라고 책임 안 지겠다 추인 거절권을 굳이 인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걸 묻고 있다 그 말이야. 그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다 말이야. 본인이 이제 추인 거절을 하게 되면은 유동적 무효였던 묵군 대리는 추인 거절에 의해서 확정 무효로 돌아가요. 따라서 본인이 이제 추인 거절함으로써 이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로 만들었다 이 이야기니까 이 말은 얘 일방적인 의사에서 무효로 만들었으니까 나 이 묵군들에서 책임지지 않겠다 그걸 말할 거란. 그래서 추인 거절하는 거는 쉬운 말로 말하면 책임 안 지겠다 그 이야기인가. 그럼 추인 거절하게 되면 유동적 무효였던 것이 이제 확정 무효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 사람 마음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나 열 받아서 내 새끼가 내 토지 무단으로 파니까 추인 거절하겠다 못지를 했는데 마음이 바뀌었다. 요즘 같은 불황에 언제 내 땅 팔아먹는가. 차라리 내 새끼가 매매한 건 추인해버리자 마음이 바뀔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추인 거절한 이후에 뭐 되어요? 이런 거 물어봤을 때 위에서 풀면 원천적으로 합격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 추인할 수 있는가 따져야 되는데 추인 못한다고 말. 이유 아까 전제로서 추인은 유동적 무효를 타는 거라고. 확정 무효 절대 무효가 되면은 무효로 딱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유로 바뀔 수가 없다 그런 의미란 말이야. 따라서 확정 무효가 된 이상 더 이상 추인 못하는 거 이렇게. 그러면 추인 거절은 왜 추인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외워서 푸는 거 아니라고 말이야. 추인 못하는데 상대방이 최고를 하겠는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얘가 최고라는 것은 얘한테 당신 묵군들의 추인할래 안 할래 확답해달라고 대답을 촉구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미 추인을 뭐하니까 상대방도 최고할 필요가 없을 거라면 그러면 답 나왔다고 말이야. 본인이 추인 거절하면 상대방이 더 이상 최고 뭐한다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왜 추인 거절권 인정이 되는가? 상대방이 최고라면 그냥 내용적 명령을 보낼 거란 말이야. 너 언제까지 추인할지 안 할지 확답 좀 해달라 이렇게. 그런데 이게 얘한테는 귀찮을 수가 있다는 거. 따라서 상대방이 최고하게 되면은 나한테는 그게 번거로우니까 그 번거로움으로부터 미리 벗어나고 싶을 때는 미리 추인 거절하라 그 말이야. 그럼 상대방이 최고 뭐하니까 따라서 상대방의 최고권 인정이 되니까 번거로움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추인 거절권 인정이 되고 이어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본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깨우칠 수 있어야 돼요. 이어서 본인이 이제 추인 거절권 갖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인정해 주는 권리가 철회권인데 왜 이제 철회권 인정이 되는가? 지금 본에게는 두 가지 권리가 인정이 돼요. 추인하고 추인 거절권이. 추인하면은 이 계약은 처음부터 유효가 되고 추인 거절하면 거꾸로 확정 무효로 돌아가고. 따라서 묵군대령의 유효 무효 문제가 본인의 일방적인 의사에서 좌우된다 이걸 알 수 있다고 말. 그런데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불만이라는 거야. 나도 계약의 당사자인데 왜 이 계약의 효력 여부가 유효 무효가 본인의 일방적 의사에서만 좌우가 되는가. 이게 불합리 불공평하니까 상대방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도 묵군들의 효과가 좌우가 되도록
상대방에도 권리를 인정해줘야지 양자 공평해진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상대방 인정해주는 권리가 철회권인데, 앞으로의 철회란 말도 정확하게 깨우치고 살아난 거예요. 이 법학에서 말하는 철회는 의사표시나 법률행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의사표시나 법률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장래를 향해서도 효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지하는 것을 철회라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의사표시나 법률 효력이 발생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앞으로도 효력이 발생이 안 되도록 저지시키는 걸 철회라 그래요. 취소는 그 반대고, 취소는 일단 효력이 발생이 되어 있는 것을 소급 처음부터 다시 효력이 발생이 안 되는 것으로 되돌려 놓는 것을 취소로 가고, 효력이 일단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을, 철회는 의사표시나 법률 효력이 발생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장래를 향해서도 효력이 발생이 않도록 저지시키는 걸 철회가니까, 거꾸로 의사표시나 법률의 효력이 발생이 된 이후에는 철회를 못하는 거라고 말이야. 그러면 상대방이 철회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유동적 무효였던 무권대리가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하게 되면 확정 무효로 돌아가요. 이거는 결국 뭘 의미하는가? 상대방이 일방적 의사이어서 유동적 무효였던 무권대리를 확정 무효로 얘가 만들었으니까, 그 말은 얘 입장에서는 얘가 지금 무효로 만들었으니까 얘 입장에서는 나 얘하고 계약처럼 것 똥 밟은 셈 치겠다,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 묻지 않겠다, 요게 상대방이 철회권 행사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제 또 갖고 놀아야 되는데, 본인이 추인하는 거하고 상대방이 철회하는 거, 먼저 본인이 추인을 먼저 했다 치자 그 말이에요. 그럼 무효였던 무권대리가 처음부터 유효로 바뀌게 되도록. 그러면 상대방이 더 이상 철회할 수 없는가, 이런 걸 자주 갖고 놀아야 되는데, 철회는 의사표시나 법률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그럼 추인함으로써 효력이 지금 발생이 됐어요. 그럼 더 이상 철회 못할 거라고 말해요. 따라 철회는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만 철회하는 거야. 이런 거를 자유적으로 갖고 놀지를 못하면 합격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 민법의 기본이 전혀 안 됐다 그 이야기야. 이런 걸 잘 깨우치라고 말이야. 힘들더라도 이런 걸 잘해야지, 책에 쓰였는 암기식의 그런 것들을 외워봐야 그 합격하고 거리 멉니다 그 이야기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바뀌어 효력이 발생이 되면 철회 못한다면, 철회는 의사표시나 법률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하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본인이 추인했다, 그럼 내 책임지겠다 그 이야기야. 근데 뒤늦게 상대방이 나 책임 묻고 싶은 생각 없다, 이거는 안 된다 그 이야기야. 거꾸로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상대방 쪽에서 먼저 철회를 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철회를 하게 되면 유동적 무효였던 것이 확정 무효로 돌아가요. 그러면 더 이상 본인 쪽에서 추인할 수 있는가? 추인은 유동적 무효일 때 추인한다고 몇 번 지금 주식해줬어. 확정 무효로 돌아왔으니까 추인 못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먼저 철회를 해버리면 본인 쪽에서 더 이상 추인 못하는 거야. 바꿔 말하면 상대방 쪽에서 나 누구에게도 책임 묻지 않겠다 먼저 선언을 딱 했는데, 뒤늦게 얘가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것도 안 된다 그 이야기라고 말이야. 따라서 본인이 추인을 먼저 하냐 상대방의 철회를 먼저 하냐, 그는 당사자 자유이지만 본인이 먼저 추인하면 상대방은 뒤늦게 철회 못하고, 상대방이 먼저 철회하면 본인은 뒤늦게 추인 못한다, 이런 논리인데, 공부 못한 사람은 주특징 이런 것마저도 외워가지고 문제 풀려면 머리통 깨진다고 말이야.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거. 따라 총체적인 결론, 본인이 먼저 추인권 가지니까 그 여야에 따라서 상대방의 법적 지위가 달라지고, 따라서 불안정한 지위에 놓게 되는 상대방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대방의 최고권 인정이 되고, 상대방의 최고를 하게 되면 본인은 번거로우니까 그 번거로움으로부터 탈피할 때는 추인 거절하라. 그래서 번역에는 추인 거절권 인정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본인의 일방적 의사이어서 무권들의 효과가 일방적으로 좌우가 되니까 불합리 불공평하다. 따라서 상대방의 일방적 의사이어서도 무권들의 효과가 좌우가 되도록 상대방의 마지막 인정해주는 권리가 철회권이고, 따라서 총체적인 결론, 4개의 권리 중에서
압도적으로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두말 그대로 추인권이고, 이유는 추인권이 없으면 나머지 권리는 나올 수가 없으니까. 추인이 있으니까 그에 대해 최고권, 그러니까 추인거절권, 그러니까 철회권, 이렇게 파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압도적으로 출제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추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협의의 무권대리는 절대 무효 또는 확정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다. 이게 압도적으로 중요하고, 유동적 무효니까 본인이 추인할 수 있는 거야. 만약 이게 절대 무효나 확정 무효가 되면 추인 못하고, 추인 못하면 나머지 권리는 있을 수가 없고, 따라 총체적인 결론, 무권대리는 유동적 무효다. 따라서 본인이 추인할 수 있다. 이 한 줄이 핵심 포인트니까 요거 초점 맞추고 나머지 지그적으로 파생이 되니까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쭉쭉 읽으세요. 거기 유동적 무효다 왼쪽 105페이지 넘어가 추인권 일방적으로 법률권 자기 지키겠다는 단독행위다. 그 다음에 형성권이다. 니은번 정리했다고 하고, 디귿번 추인을 상대방 자주 물어보니까 무권대리를 하든 상대방이 하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갔을 때, 지금 추인은 얘한테 하든 또는 얘하고 직접 하나 얘한테 하든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추인을 상대방에서 문제가 좀 있는데, 한 단계 더 나가서 얘가 다시 양도했을 때 승계, 얘한테 추인하든 누구한테 하든 상관이 없어. 그렇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례 문제 풀 때 특히 조심하는 거예요. 이 협의의 무권대리는 사례 문제 찾아보면 아마 사례 문제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것이 협의의 무권대리일 건데, 사례 문제 풀 때 누구에게 추인했는가를 꼭 확인하는 습관 들이라는 거야. 얘한테 추인한 걸로 사례가 나왔는 건지, 얘한테 상대방에 추인한 걸로 사례가 나왔는 건지, 누구한테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 무권대리에게 추인한 경우를 특히 함정으로 잘 내니까 조심하라 말이야. 얘한테 추인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 쪽에서는 설명드려야 돼요. 얘한테 추인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 쪽에서는 추인의 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추인하면 이제 문제될 게 없는데 얘한테도 추인이 가능하니까. 근데 상대방이 추인의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말이야. 이런 경우는 본인은 추인의 효과를 상대방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추인의 효과는 뭘 말하냐? 원래 무권대리는 유동적 무효였다가 본인이 추인하면은 이 계약이 처음부터 유효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 상대방은 더 이상 철회 못한다. 이게 추인의 효과라고 말할게. 근데 얘한테 실제 추인을 했는데 그 사실을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이런 경우는 본인은 추인의 효과를 상대방의 주장을 못하니까 이 무권대리는 여전히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대로 무효고, 무효니까 여전히 상대방은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아까 뭐라고 전제했느냐? 본인이 먼저 추인하면 상대방이 처리 못한다고 아까 결론을 내렸단 말. 근데 이 경우는 실제로는 먼저 추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처리가 가능하다 그 말이야. 추인 효과를 얘한테 주장을 못하니까. 따라서 이걸 시험에 함정으로 많이 내니까 누구한테 추인했는가 꼭 확인하는 습관 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정답이 달라지니까 유념하라. 디귿번에 뒷구절에 이게 설명이 되었으니까 이 연구 잘하라고 말이야. 그 다음 추인의 방법은 명시주든 묵시든 상관이 없는데, 밑에 판례에서 그 판례가 이제 묵시적인 추인에 해당되는 판례들인데 다 신경 쓸 필요 없고 묵시적인 추인으로 보는 1번 판례. 무권대리로부터 본인이 매매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수령했다. 뭐 하려고 수령했냐? 추인할 의사가 있으니까. 이런 게 묵시적 추인이야. 딱 이런 게 사례가 나오면 아, 본인의 추인이 있었다. 일이 전제하고 문제 풀 줄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추인이 인정되지 않냐는 경우로서 제일 밑에 동그란 2번.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이의제기를 안 했다. 또는 상당기간 방치했다. 이런 것도 묵시적 추인에 해당이 되는가 그 이야기인데, 이런 거는 묵시적 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판례 요제는 묵시적 추인이 되려면 아까 지적인 1번처럼 본인이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에 대해서 어떠한 적극적인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1번처럼 대금을 수령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무권대리나 상대방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위를 했을 때만 묵시적 추인으로 보자는 거예요. 따라서 제일 밑에 동그란 2번처럼
상당기한 이의제기 안 하고 그냥 방치를 했다. 이런 거는 목적 추인으로 볼 수 없다는 거니까 그 두 개 특히 신경 쓰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미인번에 추인을 할 때는 여기에 묵군들에게 전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추인을 해야 돼요. 이 묵군들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 책임지겠다. 요게 추인이니까 있는 그대로 추인해야 된다. 따라서 일부 추인을 하거나 변경을 가서 추인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다. 자주 물어보니까 정립 반드시 하고 추인을 하게 되면 소급효과 인정이 돼요. 추인한 때부터 이 무효했던 묵군대가 유효가 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적법한 대응에서 간주가 되니까 소급효과 인정이 된다. 점검 딱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에도 있어요.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특약이 있거나 우리 추인한 때부터 이 계약을 유효를 하자. 그럼 당사자 의사표시에 있어 소급효가 인정이 안 된다거나 실무상으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소급효를 인정함으로써 제3자 권리를 혹시라도 해치는 경우는 제3자 권리 보호를 해서 소급효가 전이된다. 이런 예의를 두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는 거의 발생은 안 돼요. 따라서 추인하면 원칙 소급효가 인정이 되나 예의도 있다. 정리했다고 하고 추인 거절권 기억의 정리했다고 확정무효로 만든다. 본인의 일방적에서 확정무효로 만들었으니까 책임지지 않겠다. 요걸 말하고 그 다음에 디귿 효과 추인 거절하면 다시는 추인 못하고 상대방도 최고처럼 뭐한다. 그 다음에 추인 거절에서 집중적으로 출제된 게 딱 한 개가 있는데 거기에 동그라미 하면 이게 추인 거절로 들어가야 될 판례인데 추인 거절과 관련해서 이 상속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해가 난 판례가 10번 넘게 출제됐으니까 그 판례가 밑에 그 10줄 가까이 쓰였는 판례고 묵군들이 본을 상속한 경우 요 판례는 10번 넘게 출제됐기 때문에 요거 틀리면은 관학 면하기 어렵다는 거. 10몇 번 출제된 판례까지 틀려버리면 점수 없었다는 말이야. 지금 이게 부자지간이라고 아까 예를 들어줬단 말이야. 토지 소유자고. 그러니까 이제 상속 문제가 개입될 수 있다는 거야. 이 자식놈이 아버지의 대리를 사채로 아버지 토지를 매매했다. 그러면 아버지는 본인의 주위에서 추인 거절권을 갖게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아버지가 사망을 했다. 그 말이야. 사망을. 그러면 상속이 개시가 돼요. 해서 이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추인 거절권이 자 여기서도 이제 옛날에는 그냥 이제 부자지간 이렇게 사례 문제 같은 거 내고 그랬는데 또 이의신청 하더라는 거야. 뭘 이의신청하느냐. 이 자식놈이 꼭 한 놈이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 자식놈이 여러 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컨대 의리란 자식놈만 묵군대를 했다. 또 이렇게 이제 꼬장을 부리더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상속이 되면은 여기 묵군대를 한 자식놈 입장에서는 자기가 묵군대를 해놓고 부갑이 사망하니까 이 권리가 승계가 됐다는 거. 그래서 본인의 주위에서 자기가 묵군대를 해놓고 책임 안 지겠다고 추인 거절권 행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지금 이걸 묻는다는 건데 그냥 간단히 이렇게 공짜 문제니까 이렇게 고르면 돼요. 지가 묵군대를 해놓고 아버지가 사망하니까 추인 거절권 승계됐다. 그래서 본인의 주위에서 승계받은 추인 거절권 행사할 수 있냐? 그 행사하면 책임 안 지겠다고 행사하면 신의 측에 반하니까 안 된다.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건데 공짜인데 이것도 틀려놓고 또 꼬장 부리더라고요. 자식놈 믿고 하나란 법이 있느냐? 다른 놈도 있지. 그럼 묵군대를 하지 아니한 놈은 있으면 공동 상속이 되니까 이래는 추인 거절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답을 복수정답 해달라. 이런 꼬장을 부리니까 요즘은 아예 못질을 해버려. 여기다가 단독 상속 이렇게. 따라서 사례 문제 풀 때 이 의리 단독 상속 받았다. 이런 문구가 나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놈 있으면 또 꼬장 부리냐고 뭐 하니까 꼬장 부리지 말으라고 단독 상속이라고 못질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문제 푸시라고 말이야. 공부 못한 아들이 꼭 이상한 짓거려. 자, 대한민국 시험에서 40문제 전부에 대해서 이의신청하는 거는 중개사 시험밖에 없어. 자, 쪽팔릴 정도 창피한데. 40개 다 이의신청 들어. 40개 다. 본인이 틀리면 무조건 하고 이의신청을 하는 거야. 이것도 단독 상속은 못질해서 내요. 그런 의미에서 문제 풀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추인 두 가지로 물어보는데 추인 거절권 행사할 수 있냐? 이렇게도 물어보고 추인 거절권 행사하는 건 신의 측에 반한다.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걸 몇 번 물어보면 또 외워서 푸니까 이렇게도 물어봐. 그 판례 나왔다시피 지금 이 사안에서 이 의리 묵군대를 해가지고 병에게 등기까지 넘겨줬다 치자. 그만 이렇게. 그러다가
아버지가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칠판 봐야 돼요. 그 책 읽어봐야 여러분 이해 못한다고. 설명 듣고 읽으라고 집에 가서. 그 습관 빨리 고치세요. 학교에 오셨거든. 설명할 때는 설명 들으시라고. 판례 가르쳐 드렸잖아. 거긴 10줄짜리 판례라고. 설명할 때 그 읽어보면 뭐하냐고. 이해도 못할 거를. 읽어봐서 여러분 이해할 것 같으면 선생 필요 없잖아요. 안 그래요? 혼자 책 보면 되지. 책 읽어서 이해 못하니까 선생이 필요한 거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설명할 때는 설명 들으시라고 제발 부탁하는데. 이 경우에 지금 얘가 토지 소유자인데 다시 두 가지 용어로 물어보니까 등기까지 넘겨줬다면 전제한 거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사망했다 그 말. 그러면 원래 이게 묵권들이니까 무효라고. 그럼 얘는 원래 소유권 취득을 못한다 그 말. 이렇게. 그러면은 뒤에 나오지만 최종적으로 협의 묵권들은 얘는 얘한테 이제 책임을 묻게 돼요.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토지는 누구한테 이게 또 단독 상속으로 못 치렀고 얘가 이제 소유권을 상속받는 거 이렇게. 그럼 이제는 얘가 지금 묵권들 해놓고 그동안은 무효여서 얘가 소유권 취득 못했고 아버지가 그대로 소유자였는데 이제 아버지가 사망했으니까 상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이 토지를 상속받다 그래서 이제는 이 토지가 내 거니까 등기 맞수시켜달라. 자기가 묵권들 해놓고 이 등기를 맞수시켜달라고 마소등기 청구할 수 있는가 이걸 묻고있는데 아버지 돌아서 토지 내 거가 됐지 않냐고 말. 상속받았으니까. 그래 내 거니까 등기 맞수시켜달라고 말. 마소등기 청구할 수 있는가 요걸 이제 2단계로 물어봤는데 아까 추인 거절할 수 있는가 신의 측에 반한다 하도 물어보다 예우서 푸니까 마소등기 청구하는 것도 신의 측에 반한다는 거. 왜 그러느냐. 자기가 지금 묵권들 했어요.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아버지가 토지 소유자라고 말이야. 얘는 소유권 취득 등기 이전부터 소유자가 아니고 대신 최종적으로 얘한테 책임을 묻는 길만 남아있고 근데 이 상태에서 아버지가 사망하다 보니까 단독 상속, 유일한 상속에서 토지를 상속받았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해줄 의무를 얘가 부담하고 있는데 이행이 가능하지 않냐 그 말이야. 근데 자기가 묵권대를 해놓고 자기가 상속받아 소유자라는 걸 이유로 해서 등기 마시고 마소등기 청구하는 거는 신의 측에 반한다는 거야. 또 이걸 물어봐. 그때 이것도 예우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또 물어본 게 뭐였냐. 열 몇 번 묻다 보니까 계속 바꿔서 묻다. 그럼 마소등기 청구 뭐한다 치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또 뭔 짓을 했느냐. 그러면 당신 이 토지를 점유해서 사용하는 것은 남의 땅을 그러니까 아버지 땅이었죠. 내가 또 상속받았죠. 그러니까 남의 땅을 지금까지 네가 무단으로 쓴 거니까 부당이득을 취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 돌려달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또 했다 그 말. 거기 판례 마지막 구절 봐보세요. 마지막 구절. 등기 말소를 청구하거나 부동산의 점유를 한 부당이득권 반환을 구하는 것도 신의 측에 반한다. 이것도 안 된다 그 말이야. 왜냐? 얘가 소급해서 소유권을 취득해요. 얘가. 따라서 얘가 토지를 점유 사용하는 것은 자기 토지 점유 사용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부당이득 취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말을 계속 바꿔서 묻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제발 하라. 그 판례도 앞에 보면 이유까지 다 써졌으니까 그 판례를 그 이유까지 방매주사 쓰였으니까 집에 가서 꼭 읽어보고. 추인 거절은 요 판례 하나가 10번 넘게 나왔으니까 요것만 정리하시면 돼. 그 다음 상대방 효과에서 최고권. 최고에서는 두 가지 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지금 최고는 이렇게 하는 건데 얘가 얘한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당신 묵권들이 추인할 안 할래 확답해달라고 대답을 쳤고 그러면 둘로 나누어서 본인이 확답하는 경우도 있고 확답해달 의무는 없으니까 확답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킬 수도 있어요. 근데 확답을 하는 경우는 시험에서 물어볼 일 없고 추인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면 그에 따라 효과가 생기니까 시험에 낼 일 없고 문제는 확답해달 의무는 없으니까 확답을 바라지 아니했다 그러면 침묵을 지켰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항상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아까 서두에 천절을 했어요. 협의의 묵권대리는 원칙 본인은 하등 책임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더라도 책임지는 거 아니라고. 따라서 얘가 최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고 침묵을 지켰다 그래서 얘한테 책임 물으면 안 된다. 얘는 가만히 있더라도 하등에 책임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경우는 책임 물으면 안 되니까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131조. 따라서 확답 바라지 않고 침묵시키더라도 본인 책임 만진다. 그 얘기 추인 그런 거 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간단히 내가 한마디만 하고 넘어왔는데 지금의 중요한 의지를 펼 수밖에 없으니까 이 상대방 있는 그러니까 집에서는 한번 읽어는 보라고 했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도달의자지 효력이 생긴다. 이게 111조 도달주의 원칙에 관한 규정인데 한 5분에 걸쳐서 아웃드라인만 간단히 이해하고 건너뛰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민법은 상대방의 의사표시는 도달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 발신주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시험 직전에 가면은 이걸 점검하고 시험장 가야 돼. 3, 4년에 한 번 나온다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어쩔지 모르니까. 근데 그 발신주를 취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여기 나오는 131조예요. 이거는 이제 최고를 하게 되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추인을 거절로 본다. 이렇게 됐으니까 본인의 확답은 발신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요거를 도달주 원칙에 대한 위해로서 발신주를 취하고 있다. 요리 이야기를 하니까 요거 신경 쓰고 그 다음에 이 최고권하고 철회권의 차이점 하나를 또 시험에 집중 물어보는데 최고하고 철회의 차이점 중 하나가 요거예요. 악의의 상대방인 경우 여기서 악이다 그 말은 이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 이 악의의 상대방도 본에 대해서 채권을 할 수 있어요. 추인할 난을 확답하다 물어볼 수는 있는데 철회는 뭐 한다는가? 요 차이 점검을 딱 해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이것도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철회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유동적 무효였던 무권들을 상대방 일방적 의사에서 확정 무효로 돌리는 것이 철회이기 때문에 지금 얘가 악이란 말은 이런 걸 말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계약이기 때문에 얘가 살래 청약했고 얘는 얘한테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승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성립이 됐는데 나중에 얘한테 대리권 없다는 걸 알면서 계약을 성사시켜놓은 얘가 지 의사에서 이걸 다시 무효로 돌려버리면 이것도 신의치가 반하는 거야. 따라서 계약 효력을 확정 무효로 돌리는 철회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야. 따라서 악의 상대방은 본에게 추인 여부를 확답해달라고 물어볼 수 있으나 채권을 할 수 있으나 요거는 무권들의 효과를 좌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철회권 행사 뭐한다 정리했다고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무권들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에서 지금도 절대 외우는 거 아니니까 이것도 이런 경우는 이제 사례 문제 풀 때 딱히 요 주의를 해야 되고 이런 경우는 누구에게 책임 물어야 됩니까?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갑이 토지 소유자하고 본인이고 지금 이 대리라고 칭하는 자가 첫째 자기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말이야. 그럼 이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다 그 이야기겠죠. 대리라고 칭하는 자가 자기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걸 증명하지 못했다. 그럼 무권대리다 그 이야기고. 그 무권대리가 되면은 일단 본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는가 이걸 1단계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본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은 표현대리가 성립이 되든가 표현대리가 성립이 안 되고 협의 무권대리가 되면 본인이 추인하면 돼요. 표현대리가 성립된 것도 본인이 책임지고 본인이 추인한 것도 책임지면 되니까. 그런데 표현대리가 성립이 안 되고 본인이 추인한 적이 없다. 그 말은 본인은 이 무권대리에 대해서 완전히 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요 이야기란 말이야. 그 다음에 3단계. 방금 상대방의 철회권을 내 엄청 주지를 시켜줬어요. 상대방의 철회권 행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유동적 무효였던 무권대리가 이자 일방적 의사에서 확정 무효로 들어가고 이 계약 자체를 얘가 무효로 만들었으니까 그 말은 나 똥밟으면 지겠다. 어느 누구에도 책임 묻지 않겠다. 요걸 의미하는 거라고. 따라 상대방이 철회권 행사하게 되면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되는데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그 말. 철회권 행사한 적이 없다. 그 말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무권들에 대해서 악착같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누군가 지근지근 밟아버리겠다. 그 이야기야. 그럼 이 경우는 누구를 밟으면 됩니까? 요걸 묻고 있단 말이야. 이 무권들에 대해서 본인은 이미 책임에서 벗어났고 그럼 나머지는 얘밖에 없단 말이야. 따라 이런 경우는 물을 수 있는 자가 얘밖에 없잖아요. 따라 이런 요건을 갖춘 경우는 상대방은 외우는 거 아니라고 그랬네요.
이렇게 단계별로 만들어나간 말. 그 이거 만들어내야 돼. 지금까지 배운 지식이 이런 거니까. 얘는 얘한테 최종적 책임 물어야 돼. 이게 마지막 135조. 상대방이 묵군들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 갖춰야 되는가? 이런 요건 갖춘다. 그 이야기고. 요 경우에 책임을 얘한테 물으려면은 표현대리처럼 상대방은 똑같이 선이 무과실해야 되고 얘한테 대립급등을 모르고 있고 모르는 데서 과실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유념해야 될 건 또 여기서 제한능력자가 또 나오는데 이 묵군대리인 상대방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행위 능력자야 돼. 왜냐? 얘가 제한 능력자인 경우까지 책임을 묻게 되면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니까 묵군대리를 할 수도 있다고 말이야. 근데 제한 능력자가 묵군대리를 했는데 이런 경우도 묵군대리인이란 제한 능력자에게 책임지라고 책임 묻게 되면은 우리 민법에서 항상 제한 능력자는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 능력자 제도를 두고 있고 제한 능력자는 보호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제도를 두고 있다. 여기에 초점 맞춰 상상 사고하라고 그랬죠. 그래야 안 틀리니까. 따라서 이 묵군대리인이 상대방의 책임을 지려면은 제한 능력자가 아닐 것, 거꾸로 행위 능력자일 것. 그 다음에 특히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여기지 묵군대리인이 상대방의 책임을 지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무과실 책임을 지는 거니까 이 묵군대리인을 함에 있어서 자기에게 귀책사가 있냐 여부는 따지지 않고 묵군대리를 한 이상 당연히 책임을 진다. 요건 마지막 정리 딱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요건을 갖추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신경 써. 사례 문제 풀 때 협의 묵군대리는 사례 문제가 하나 나온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상대방을 얘한테 이제 이 계약에 대해서 당신이 직접 이행하라 이행 청구하든가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이행 청구하냐 손해배상 청구하냐 선택은 두 사람 중에서 누가 합니까? 이걸 물어보면 특히 사례로 물어봤을 때 마음이 급한데 의료 선택이 좋죠 또는 병의 선택이 좋죠 이렇게 사례를 내는데 순식간에 마음이 급하고 시간이 좁으니까 사례 나오면 틀렸단 말이야. 선택권은 상대방이 있다는 거. 상대방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직접 얘한테 계약 이행하라든가 못하겠거든 손해배상 하다니까 이 선택은 상대방이 한단 말이야. 거기 보면 묵군대리는 상대방의 책임 제일 밑에 무과실 책임이다. 판례 요건 정리했다고 하고 뒤에 책임 발생 요건 다양스럽게 이 책임 순서대로 써는 어떤 책이냐 개판을 써는 애들이 많은데 다양스럽게 요 순서대로 책을 써놨으니까 점검 따닥하고 기억 니은 퇴근 니을 점검 따박따박하고 그 다음에 3번에서 책임의 내용 상대방의 선택 요거 사례 문제 볼 때 조심하면 되고 그 다음 단독행위 묵군대리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오는데 우리 민법을 보면 원래 법률행위 중에 대표적인 계약도 있고 단독을 했으니까 매매계약 처리했다 대리권 없이 실무상으로도 대리권 없이 계약 처리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이 계약의 묵군대리가 99.99% 출제가 되고 다만 단독행위 묵군대리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있고 없는 단독행위 있는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다는 점에서 계약하고 비슷해요. 딱 일정 요건을 갖추면 방금 가르쳐준 계약의 묵군대리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되니까 굳이 시험에 낼 필요는 없어. 내 기억으로 딱 한 번 출제가 됐어요. 85년부터 지금까지 낼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걸 내려면 차라리 계약의 묵군대리를 내는 게 낫죠. 그 대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묵군대리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다는 거. 그 특징을 간혹 물어보니까 그거 하나 신경 쓰는 거. 아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지금 계약의 묵군대리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묵군대리는 유동적 무효다. 따라서 본인이 추인할 수 있다. 요 한 줄이 핵심 포인트라고 지적을 해줬어요. 그런데 상대방 없는 단독의 묵군대리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이 지금 상속권자예요. 그런데 을이라는 애가 대리권도 없이 갑의 대리라고 사칭하고서 갑의 상속을 포기를 했다. 이 상속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이니까 상속을 포기를 했다. 형제지간에 형제다. 그러면 공동 상속인데 요 을이라는 애가 큰형이다. 나한테 좀 네가 상속 포기하고 나한테 좀 다 밀어주라. 근데 동생이 나 포기 못하겠다. 그러니까 형놈이
대리권도 없이 상속 포기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런 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상대방이 없다 그 말이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상대방 쪽에서 철회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을 거라. 근데 아까 이제 뭘 가르쳐 줬느냐? 왜 상대방의 철회권 인정이 됩니까? 그 이유를 가르쳐 줬어요. 아까 줄거리 잡으면서 그 이유는 본인 쪽에서 추인이나 추인 거절권을 갖다 보니까 본인의 일방적 의사에서 무권대행의 효력이 좌우가 되더라고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계약의 상대방인 얘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합리 불공평하다는 거야. 따라서 얘 입장에서도 이자의 일방적 의사에서 무권대행을 좌우하도록 철회권 인정이 된다. 이 이유를 가르쳐줘서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경우는 상대방이 없으니까 상대방 쪽에서 처리하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정이 이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 쪽의 추인권 등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추인권 등을 인정해 주면 그 불합리한 결과가 그대로 남죠. 그게 불합리하니까 상대방의 철회권 인정해 주는 것이고, 근데 상대방 없으니까 상대방 쪽에서 철회 못 한다는 거. 그러면 그에 대응해서 본인 쪽에서도 추인을 해서는 안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본인 쪽에서 추인권을 갖느냐? 무권대리가 유동적 무효니까 추인하는 거야. 그럼 본인이 추인을 못하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하느냐? 무권대리를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 무효 내지는 절대 무효로 만들어버리면 추인 못한다 말이야. 다 총체적인 결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 무효다. 절대 무효다. 요게 핵심 포인트. 요거 하나 물어봐요. 요 상대방이 없으니까 상대방 쪽 촬영 뭐 하겠단 말이야. 그에 대응해서 본인 쪽에서 추인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따라서 본인의 추인을 없애기 위해서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 무효, 절대 무효로 본다. 요 논리요. 요거 하나만 깨우치란 말이야. 따라서 무권대리는 총체적인 결론. 유동적 무효니까 본인이 추인할 수 있지만 상대방 없는 단독의 무권대리는 절대 무효, 확정 무효이기 때문에 본인의 추인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큰 줄거리 잡으라 그 이야기고. 뒤로 쭉 넘겨서 그냥 무효 취소. 지금까지 이제 대리까지 배웠으면 그냥 민법에 대한 기본 논리는 다 마스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법전 순서가 무효 취소 나오는 거는 이제 민법에 대한 기초는 다 깨우쳤으니까 기본 논리는 다 깨우쳤다는 거예요. 법률행위가 옹이되어서 대부분 법률효과, 권리변동을 하는데 당사자가 직접 법률행위에서 법률효과 발생시키는 방법도 있고 타인, 대리인을 통해서 권리물을 발생시키는 방법도 있다. 민법에 대한 기본 논리는 이제 마스터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효력요건을 앞에서 다 가르쳐줬어요. 갖추지 못한 경우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효를 하는데 배웠다시피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따라서 민법에 대한 이제 기본 논리를 다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삼아서 효력요건 갖추지 못한 경우 중에 무효 사유하고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게 어떤 것이 있는가, 양자 차이는 뭔가, 이런 거를 마무리 삼아서 종합 정리한다. 여기서 이제 법전 순서가 대리 끝난 다음에 요게 나오니까 여기까지 집에 가서 딱 듣고 연습장에다가 줄거리 한번 잡는 훈련해 보라고 말이야. 그럼 지금까지 배운 여기까지 민법의 기본 논리니까 그게 쭉 스크린이 될 거라고 말이야. 이걸 반드시 20번 이상 노트장에 써서 연습을 꼭 해봐. 쓸데없는 것, 세부적인 것, 지엽적인 건 지금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책 1페이지부터 여기까지 순서대로 쭉 이렇게 줄거리 잡아서 넘어와봐라. 대리까지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먼저 무효 취소와 차이점 이미 앞에 다 가르쳐 준 바 있으니까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 말이야. 지금 위에 1번 사례는 지금 허위 표시 1월 10일 날 허위 표시에 의해서 가장 매매를 했다. 요거는 무효 사유고, 2번의 경우는 의리 값을 사기에 강박을 해서 1월 10일 날 매매했다. 요거는 취소 사유고, 여러분 이야기했어요. 무효는 처음부터 법률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고 1월 10일 계약 체결 당시부터 효력이 발생 안 되고, 취소는 취소하기 전에는 일단 유효한 점에서 효력이 발생이 된다는 점에서 가장 기본적인 차이가 있고, 대신에 나중에 취소 의사표를 하게 되면 소급 처음부터 무효로 돌아가고, 따라 취소하기 전에 차이가 있다.
요 기본적인 차이로부터 나머지 다음과 같은 차이가 파생이 되니까 취소는 따라서 취소 의사표시를 해야지 법적인 의미가 생기죠. 무효로 돌아가니까. 그러면 누가 취소를 해야 되는데 취소를 해야지 무효로 돌리니까 취소권자만이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요. 바꿔 말하면 취소는 취소 의사표를 해야지 무효로 돌리니까 누가 취소해야 되는가? 요게 문제가 됐거든요. 당연히 특정 인만이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걔를 우리가 취소권자라 그래요. 여기 밑에 사례 같으면 사기 강박에서 의사표시 한자 간만이 취소하는 거지 상대방은 취소 못한다 그 이야기야. 근데 무효는 처음부터 법률 효력이 발생이 안 되니까 누구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 왼쪽 갑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우측 을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취소는에 따라서 취소 의사표를 해야지 무효로 돌리니까 취소는 그러면 아무 때나 천년 만년 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니라고 말이야. 취소권의 행사 기간 그거를 제척 기간 그러는데 존속 기간이 정해졌고 이따 뒤에 나오지만 직업들을 묻는다고 앞에서 몇 번 지적해 줬죠. 146조에 보면 법률행 한 날로부터 10년 추진할 수 없는 3년 이내 취소권 행사하라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어요. 따라 이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더 이상 취소를 못해요. 따라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원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하기 전에는 유효예요. 그러다가 취소하게 되면 무효로 돌아가기 때문에 취소하기 전 상태를 유동적인 유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현재 유효는 유효지만 취소하면 무효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확정 유효가 아니라 유동적 유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러다가 이런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더 이상 취소를 못하게 되니까 기간의 경과, 시간의 경과에서 유동적 유효였던 것이 뭐로 바뀌느냐 확정 유효로 바뀌게 되어 이렇게 시간의 경과에서 이 경과에서 효력의 차등이 생긴다 그 이야기야. 일정 기간 행사되니까. 근데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기간의 제한이 없어요. 바꿔 말하면 계약 체납부터 10년이 지나더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시간의 경과에서 유시간편을 빌면 효력의 차등이 안 생긴다. 이런 게 기본적인 차이요. 점검 따박따박 잘하고 거기 우측에 117페이지에 보면 무효치의 차이점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기본적인 차이에서 두 번째 줄 고치세요. 처음부터 효력이 당연히 효력이 없다 말이 안 되잖아. 악구제 효력이 요거 삭제하라고 말이야.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다 그래야 맞을 거 아니야. 그 효력이란 말이 또 한 번 들어갔잖아. 저 위에 줄에. 그거 삭제 딱 하고 나머지는 방금 중에서 다 쓰였으니까 제발 이거 외우지 마세요. 외워서 문제 못 풀어. 가장 기본적인 차이, 요 차이를 딱 염두에 두고 나머지 이렇게 파생을 시키라고 말이야. 그래야지 이해가 되는 거지. 그래야 문제 풀고. 그 다음 왼쪽으로 눈 돌려서 무효와 취소 경합도 기초 인문권이 다 가르쳐줬고 제한 능력 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무효 사유에 해당되면서 동시에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거를 무효와 취소 경합 이런 예를 들어줬어요. 갑이 미성년자다. 미성년자가 만취 상태에서 을하고 계약 체결했다. 그러면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1.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하면 취소사유에 해당이 되고 이게 또 만취 상태에서 계약 체결했다. 이걸 또 기준으로 하면 의사 무능력자 법률에서 동시에 무효사유도 해당이 되고 따라서 이런 거를 무효사유도 해당이 되고 취소사유도 해당이 돼서 무효와 취소 경합 그라고 이런 경우에 왼쪽 갑쪽에서는 무효를 주장하던 요건을 입증하기만 하면 취소를 주장하던 상관이 없고 다만 이런 경우는 무효를 주장하려면 나는 계약체결 당시에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만취 상태도 계약체했다는 것을 얘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입증하기 어려울 때는 그냥 입증할 필요 없이 미성년 제한 능력 이후로 취소하는 것이 훨씬 얘한테는 더 편할 것이고 이런 거를 기초민문제 가르쳐 드렸으니까 다시 정리 따박따박하고 그걸 무효와 취소 경합 우측에 무효 개념의 있고 부당이득 판안 다시 정리 따박따박하고 이행이 끝난 상태에서 무효가 되면 이행한 것 반에도 청구하는데 이해가 하나 있죠. 746조 불법원인 급여 그거 정리 다시 하시라고 말이야. 적계약처럼 선량한 모습에 반환행위를 원해서 이행한 경우는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되니까 746조에서 반환 청구 뭐한다 이런 제한이 있다는 거고 앞에서 다 배웠으니까
정리에 따박따박하고 740개 조문까지 갖고 놀라고 신진당부했으니까. 그 다음 그 밑에 판례 정리 잘하시고 무효 개념을 이해하고 나서 지겹도록 물으니까 저 뒷구절 듣기 신경 쓰라는 거예요. 그 판례에서. 무효는 처음부터 법률 효력이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외관상으로 볼 때 마치 권리를 침해하는 것 같은 불법행위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채무불이익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권리 침해라든가 채무불이익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따라 그에 따른 손해는 없는 것이므로 손해배상, 채무불이익 등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뭐한다고 말이야.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앞에 채무불이익의 문제가 생기려면 계약이 유효해야 돼요. 이게 민법의 기초예요. 이 건물서 매매했다. 이 계약이 유효가 돼야지 채권 채무가 생기는 거예요. 소유권은 채무, 대금지급 채무가. 채무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채무불이익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면 원천적으로 채권 채무 자체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채무불이익 문제도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민법의 기초라고. 이런 거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뒤에 무효 종류,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다 가르쳐 드려서 다시 정리 따박따박하고 대부분의 무효는 절대 무효지만 상대적 무효도 있었죠. 저번 시간에 배운 허위 표시가 무효인 경우라든가 비준위 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인 경우는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 특정인에 대항 뭐하잖아요. 정리 딱 하고 당연무효, 재판상 무효는 일체 몰라도 공문에 지정하면 제껴버려도 상관없고 5분만 쉬었다 오세요. 마지막 시간이니까 5분만.